네, 이제 이슬람 문화 배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68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슬람 교를 믿는 사람의 모습 해가지고 68쪽에는 뭐 돼지고기 안 먹는다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여자들의 지금 히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리고 있죠. 뭐 차도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신을 가리는 것도 있고요. 여자들은 이렇게 외출을 이제 할 때 이렇게 가려요. 뭐 이제 이거는 뭐 그 여자들을 위해서 외간 남자들의 눈빛 이런 거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여자들 우리나라 입장에 우리 현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어떨까요 여러분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돼지고기 안 먹는 것도 그 이슬람교의 책 그 경전에 보면 쿠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먹지 말라 그래요. 먹으면요 지옥 간대요, 여러분.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뭐 돼지고기 너무 좋죠. 선생님도 이제 삼겹살에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김치찌개에도 돼지고기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이슬람교는 이제 이 맛을 이제 모르죠. 자, 그러면 이제 책 67, 69쪽에 이슬람교와 이슬람 제국의 중요한 개념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배속에서 1.5배속으로 알맞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슬람교의 그 성립, 이슬람교가 이제 만들어진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이 이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에요. 무함마드. 이 사람이 이제 이슬람교 만든 사람인데요. 굉장히 좀 가난한 사람인데 그 돈 버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입니다. 상인 이제 장사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이 여자거든요. 15세 연상인데 이 여자랑 이제 결혼해요. 아마 여자가 40살이고 무함마드가 아마 26살인가 25살 때 결혼했는데 이제 돈이 많아요. 그 아내가 부인이. 그래서 무함마드가 나중에는 이제 돈이 많으니까 장사 이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명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을 만났다고 하면서 이제 이슬람교가 만들어지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함마드가 있고, 근데 무함마드가 이슬람교 만들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안 믿죠. 그래서 그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박해하려고 했는데 이제 도망갑니다. 그걸 이제 해지라라 그래, 해지라. 해가 지는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뭐 뜻은 옆에 날개글에 있어요. 그 성스러운 이주. 네, 이게 성스럽다고 합니다. 이주는 이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이슬람교에 성립해가지고 뭐 얘기가 있는데 이따가 보시고 70쪽. 그다음에 무함마드가 이제 죽죠. 사람이니까 죽은 다음에 무함마드의 이제 계승자리 필요합니다. 그거 이제 칼리프라 그래요. 칼리프. 그래서 그 칼리프가 4명이 선출되는데 이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합니다. 칼리프. 그렇고 옛날에 어떤 뭐 미드를 봤는데 뭐 칼리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칼리프가 계승자라는 뜻도 있고 약간 종교 지도자 이런 의미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넘어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칼리프 시대가 끝나고 칼리프는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목하는 거나 봅니다. 이제 계승자가 될 만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뽑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아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이제 왕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그게 이제 처음에 왕조가 우마이야 왕조라고 합니다. 우마이야. 아마 우마이야 그 가문에서 이제 시작돼서 이제 이게 우마이야 왕조라고 이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 이제 시아파, 수니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따가 보시고 수도가 다마스쿠스입니다. 다마스쿠스. 뭐 페니키아라든지 그쪽 지역 예전에 페니키아 아시죠? 기억나시죠? 이 지중해 동부 지역. 네. 그쪽에 있는 곳이에요. 다마스쿠스가.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도 이제 여기 현장 속으로 해서 이슬람 종파가 크게 시아파와 수니파 요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슬람이 다 같은 이슬람이 아니고요. 얘네가 싸웁니다. 이슬람끼리도. 그렇고 넘어가서 71쪽에 보면 이제 아바스 왕조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 다음이 이제 아바스 왕조예요. 아바스 왕조는 여러분 배웠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나면 대단한 사람이죠. 당나라가 탈라스 전투에서 져가지고 제지술이 이제 이슬람 세계로 넘어갔다라는 것이 기억난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슬람 세력이 바로 아바스 왕조입니다. 그 수도가 바그다드예요. 이라크 수도죠. 바그다드. 예,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바그다드 카페인가? 그런 영화가 있어가지고 영화를 본 건 아니었고요. 쌤이 예전에 중고등학교 시절 때 그 영화 OST 이런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때 바그다드 카페가 있었는데 그게 노래가 되게 너무 신선했어요. 너무 되게 이국적이고 아무튼 그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바그다드 카페. 자, 그렇고 바그다드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뭐 41도까지 올라가고 막 건조기 위에 선생님이 얘가 더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고 여기에도 이제 그 당나라처럼 장안성에 뭐 여러 나라가 당나라 때 여러 나라 종교도 오고 국제적인 성격이었잖아요. 여러 나라 사람이 오니까 우리 서울도 지금 국제적인 그죠? 도시죠. 외국 사람 많이 오고 인천도 그렇겠죠. 뭐 청라도 그렇고 청라 국제도시도 그렇고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었어요. 이 바그다드가 그만큼 뭐예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국제무역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렇죠? 그래서 되게 발달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죠. 바그다드가. 그다음에 이 아바스 왕조가 분열됐다는 얘기는 이슬람 세계가 통일이 안 되고요. 그 이베리아 반도 쪽에는 우마이야 왕조의 에서 살아남은 왕조에 있었어요. 그 왕조가 세운 게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 망한 다음에 신나라가 들어섰는데 신나라가 금방 망하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선 게 두 번째 세컨드 그 다음에 한나라잖아요. 그걸 이제 후한이라고 그러죠. 후한. 그것처럼 얘도 우마이야가 있고 아바스가 있고 그다음에 우마이야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파티마 왕조가 있어요. 파티마. 처음에 약간 파티를 생각했어요. 파티가 즐겁잖아요. 그렇죠? 파티.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있었을 때 우마이야 왕조도 있었고 파티마 왕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가 세 개로 나눠진 거죠. 자, 그렇고 나중에는 이제 이 아바스 왕조는 결국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한다. 몽골이 이제 세계를 지배하잖아요.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는 이제 지도가 보입니다. 이슬람 제국가 보면 이게 새처럼 이제 날개를 뻗었죠. 유럽 쪽으로 아프리카로 뻗었고 다음에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도 그렇죠? 이렇게 뻗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제국을 만들었었죠.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네. 네, 주문 다시 앞으로 쭉 와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이 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슬람교를 배우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만든 사람이 무함마드고요. 그 다음에 무함마드 죽은 다음에 계승자가 시대인 정통 칼리프. 그 다음에 왕조가 들어서죠. 우마이야 아바스. 그쵸? 그래서 우아하다. 우마이야 아바스. 근데 아바스 왕조가 쇠퇴해지면서 이슬람 왕국이 두 개가 더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파티하는 파티마 왕조가 있고 그건 이집트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마이야 왕조의 후신인 우마이야 이렇게 나눠지고 아바스 왕조는 결국 몽골에서 멸망한다. 이제 이게 역사적 흐름입니다. 자, 이슬람교 보겠습니다. 이슬람교 6세기 후반 서아시아 일대는 사사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의 대립으로 기존의 동서무역로가 막히게 되었다. 그래서 상인들은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했다. 이건 지도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빨라요. 똥일 보시면 똥일은 이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날개글에. 그러면 아라비아 반도의 모습을 보시면 비잔티움 제국이 있고 다음에 오른쪽에는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이렇게 싸우고 있죠. 동서무역로는 이제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지역, 그죠? 여기가 이제 과거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이랑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유럽이잖아요. 근데 이 교역로가 지금 비잔티움 제국과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이제 서로 전쟁을 하니까 전쟁으로 가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죠? 사는 게 먼저니까. 그러니까 삥 돌아가는 지역이 필요한데 그 돌아가는 지역이 바로 이 홍해 요 코스입니다. 홍해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 메카와 메디나가 여기가 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교역로가 개척되면서 메카와 메디나가 무역의 중심지다. 그러니까 여기가 잘 살았겠죠?
근데 이 지역은 소수의 귀족들이 무역 이익을 독차지하면서 빈부의 차이가 커졌다. 옛날에는 그냥 다 같이 못 살았는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니까 그죠? 속상하겠죠? 못 사는 사람들이 그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이게 신의 뜻이다 뭐 그러고 있었겠죠. 그래서 전쟁이 많이 벌어지면서 이 아라비아 반도의 사회적 갈등이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아라비아 반도는 바로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 이거 안 그려져? 그리기. 파란색. 오케이, 여기. 요 지역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리를 좀 해야죠. 어디 보자. 이건 노란색 정도 되니까. 그래서 그 빈부의 차가 커졌다. 어디가? 메카 메디나. 여기가. 그래서 사회적 갈등이 심해졌다. 아라비아 반도 사회적 갈등이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함마드가 앞서 얘기했듯이 그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돈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또 일찍 죽어요. 일찍 죽나? 아무튼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무함마드가 40살쯤인가 이제 그가 이제 동굴에 가서 이제 명상 또는 뭐 기도라고 해보죠. 그걸 하다가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천사의 계시를 받아서 뭐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그거죠. 이제 이슬람교죠. 이슬람교의 신은 알라라고 합니다. 알라신 들어봤을 거예요. 알라. 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아무튼 그 알라가 가시입니다. 가시인데 이게 기독교, 크리스토교의 신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알라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평등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리가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 그러니까 아까 못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무함마드를. 근데 가진 사람은 무함마드 싫어하겠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기독교를 처음에 박해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여자라든지 노예 같은 하층민들이 그런 평등 사상에 이제 이끌려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것처럼 여기 이 사이에서도 대부분의 못 살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알라를 믿었겠죠. 그래서 알라를 믿으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알라가 하나님이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믿는 신이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로 다른 거라고. 아닙니다. 같습니다. 주자.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뭐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알라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카에 있는 귀족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건 아닌데 이제 그런 거죠. 왜냐면 자기는 이제 하이아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신분은 높은 거잖아요. 계급이 있으니까. 근데 왜 다 평등하냐? 그래서 무함마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네, 메카에 살았어요. 이제 무함마드가. 그래서 이제 도망칩니다. 메카의 귀족들은 무함마드를 탄압했다. 그래서 메디나로 도망치는 사건은 헤지라. 그래서 이게 622년인데,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요, 달력이요, 우리처럼 지금 예수 탄생 기력인 1년부터 시작하지 않고요, 622년이 이슬람력 1년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래서 달력이 달라요, 이슬람교에서는. 그래서 무함마드는 메디나로 도망쳐서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고 움만가 뭐 그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만들고 세력을 모은 다음에 메카를 다시 정복한 뒤 이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합니다. 이걸 이제 성전이라 그래요. 성스러운 전쟁. 그래서 알라를 위해 쌓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간다고 이제 뭐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그림으로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은 무함마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동굴에서 명상을 하던 중 무함마드가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는다. 그래서 이슬람교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거를 이제 친구나 이제 가족들에게 먼저 말했더니 가족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래 맞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메카 귀족들이 이제 이 무함마드의 얘기를 듣고 하층민들이 이제 이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세력이 커지니까 이제 두려웠겠죠. 왜냐면 그 세력으로 이 메카의 귀족들이 뭐 재산을 뺏거나 그렇죠. 평등해야 되니까 뭐 비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함마드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도망칩니다. 도망친 걸 뭐라 그래요? 해지라. 해가 진다. 뭐 그런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해지라. 해지라로 가서, 그러니까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친 다음에, 이 위치도, 지도의 위치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보면, 메디나가 위에 있습니다. 해지나 해가지고, 해가 지는 쪽이 어디, 서쪽이지. 그쵸? 메카보다 서쪽에 있나? 약간 북서쪽에 있긴 하네요. 그쵸? 어쨌든, 음, 이렇게 했고 여기 날개글에 봐도 똥삼에 보면 해지라 보면 이슬람력 시작 연도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슬람교 이쪽 나라하고 이제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뭐 주요한 것은 이제 석유 수입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화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을 보면 카바 신전에서 기도하는 무함마드. 무함마드는 메카를 정복했다. 메카를 정복하고 카바 신전에 있는 신성한 돌에 올라 알라의 신전으로 바꿨다. 여기에 보면 검은 돌이 있어요. 그 메카에 보면. 그러니까 메카가 이슬람교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메카. 그래서 여기를 정복하는데 여기 이슬람교는 그 유일신인 알라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모든 사람들이 이 검은 돌이 신성시 여기 와서 이걸 좀 존중해줘요. 이 무함마드가. 그래서 카바 신전에서 신성한 돌을 올려 알라 신전으로 바꾸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슬람교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한 번은요. 여기 이 뭐지? 여기 뭐 메카의 신전 뭐 여기 가야 된대요. 그렇고 다음에 이제 무함마드가 죽은 후 칼리프를 선출했다. 무함마드가 죽은 후 이슬람 공동체는 지도자로 칼리프. 칼리프는 날개글에 똥사에 보면 계승자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다 이런 의미가 있죠. 종교 지도자다. 그래서 이 시대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이슬람교는 이슬람 세력은 이제 그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서 이집트와 시리아를 점령했고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다. 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뭐라 그래요? 이제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운 전쟁. 그러니까 마치 예전인 페르시아처럼 그렇죠? 영토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어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아프리카 북부를 빼앗아 영토를 확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슬람 세력은 정복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 않았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슬람교로 개종하며,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는 거죠. 종교를 바꿀 게니까 개종하면 세금을 깎아줬다. 그러니까 세금 깎아줘요. 이거 어떻게 해요? 돈 문제 민감하죠, 여러분? 돈 깎아주는 거니까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전에는 뭐 페르시아는 무슨 종교가 뭐였었죠?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였죠. 그쵸?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 믿었고 있었는데 이제 이슬람교 믿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 비잔틴 제국은 종교가 뭐예요? 거의 로마니까 기독교겠죠? 기독교? 근데 이제 기독교도 나누어져요. 동교, 서노마는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 이제 바뀌고 이제 나중에 그다음에 뭐 그리스 종교인가 이제 그걸로 바뀌어지거든요.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은 이제 그러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버리고 이슬람교를 믿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가 이제 끝날 때 이슬람 제국의 영토가 확대되면서 칼리프 자리를 둘러싸고 지배층 내에 분열이 생겼다. 4대 칼리프 알리가 이름이 알리야. 알리가 네분으로 암살당했다. 이 알리가요. 그 뭐지? 저 사람 친척이에요. 그 무함마드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무함마드. 무함마드가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슬람교 만든 사람이잖아요. 천사 계시 받은 사람. 무함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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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가 두 개로 나눠져요. 무함마드가 죽었을 때 야, 그래도 무함마드의 가족이 이어야 되지 않냐? 이런 파가 있었고요. 또 한 파는 야,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다스리면 되지 무함마드 핏줄이 뭔 상관이야 하는 파가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 논쟁에서 여러분은 어떤 쪽이 더 지지했을 것 같아요? 사람을 그쵸 다양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 알리가 내부는 이제 어쨌든 무함마드의 그 딸의 사인가 그럴 거예요, 이 알리가. 그래서 암살당하고 이제 그 반대파인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를 차지하는데 그들이 이제 자손에게 세습했어요.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가 성립되면서 이 이슬람교들이 두 파로 나눕니다. 하나는 시아파, 또 하나는 수니파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수니파 시아파는 결국 지도자는 무함마드 핏줄이 돼야 된다라는 그 시아파고요. 수니파는 아니야, 그냥 현명한 사람이 하면 돼. 이게 수니파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국가별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별로 들어가면 그래서 시니파와 이것도 뭐라 그러겠네. 파란색입니다, 여러분. 지워야겠다.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를 수로 삼았다. 그래서 영토를 유럽까지 이제 어마어마하네. 와, 확장했다. 이로써 우마이야 왕조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계 대륙에 거친 대제국으로 발전했다. 와,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마이야 왕조는요, 이제 그 단점이 있어요. 얘네는 간용 정책이 하지 않았고 아랍인에 우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교들이 차별했어요. 세금을 더 내게 했겠죠. 그러니까 나도 이슬람교 믿는데 내가 아랍인이 아니라 해가지고 아랍인은 아까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아랍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보면 아프리카도 아랍인이 아니죠. 유럽도 아랍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차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 우마이야 왕조에 대해서 이제 반항해요. 반항해서 이제 결국은 이란 지방에서 성장한 아바스 왕조가 이 비아랍인들하고 손잡고 이제 이 우마이야 왕조를 타도합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에게 멸망했다. 이란 지방. 자, 그렇고 이란은 페르시아잖아요, 여러분. 이란이. 그쵸? 근데 우마이야 왕조라든지 이런 애들이 그 이란 지역, 그러니까 사사왕조 페르시아 멸망시켰잖아요. 그 정통 칼리프 시대 때. 그러니까 별로 사실은 좀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통 칼리프나 이 우마이야 왕조에 대해서. 다음 현장 속으로 보면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이였던 사촌이네. 사이는 아까 얘기했고 이 알리 있죠. 알리. 알리는 약간 그 뭐지? 신해철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 나라라 병아리 있고 그 보면 그, 그 병아리 이름이거든요. 알리가. 그래서 그 병아리가 죽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신해철 그 무한궤도인가 그 밴드 이름이 무한궤도인가 뭐 그런데 그래서 그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렇고 이 알리가 우마이야 가문과 대립 중 살해당했다. 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마이야 왕조와 새 칼리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중요하죠. 무함마드의 혈통한 계승화 후손만이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바로 시아파입니다. 이들을 시아파라 그런다. 시아파. 그러니까 알리가 이읒이 들어갔잖아요. 알리. 약간 저런데 이은. 그래서 시아파도 이읒이 들어갔죠. 시아파 이렇게 되고. 수니파는 이제 반대죠. 반대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면 누구나 칼리프가 될 수 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나는 다 근거가 있으면, 그쵸? 되겠죠. 무함마드가 자기 후계자 어떻게 하라고 얘기 안 해줬잖아요. 가브리엘 대천사가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거의 결정해야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시아파와 수니파가 이제 서로 이제 대립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더 많냐면요. 수니파가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83%, 여기 교과서에서는 약 83%가 수니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이 파고 16% 정도가 시아파다. 그러니까 알리처럼 그쵸. 무함마드의 혈통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시아파는 주로 어디 있냐?
아까 이슬람교 별로 싫어했었던 그 페르시아의 정통을 이은 이란 지역이 바로 시아파가 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시아파. 그러니까 아까 이란은 아바스 왕조가 이란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바스 왕조는 바로 시아파들이 이제 세운 거죠. 순위파는 나머지가 다 순위파예요, 여러분. 순위파. 그렇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아바스 왕조. 아바스 왕조는 그 우마이야 왕조가 그 민족 차별 정책을 했잖아요. 아랍인만 좋아했잖아요. 그걸 폐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신도는 알라 앞에 평등하다. 이슬람 원칙을 세웠다. 그래서 아까 뭐 세금은 더 내라 했잖아요. 비아랍인은. 그래서 아랍인이 아닌 이슬람교도에게 부과했던 세금 면제. 그 유능한 사람은 관리나 군인으로 임명.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일됐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사람인데 한국 사람하고 차별을 둬야 될까요? 안 둬야 될까요? 이제 그런 거 갖고 이제 싸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순전히 사실 공부로 따지면 한국 시험으로 보면 북한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배운 게 다르잖아요, 또. 그러면 북한 사람이 좀 불리할 겁니다.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약간 그 뭐지? 그 평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 하면서 뭐 가산점을 준다든지 북한 사람 출신이면 뭐 그런 걸 줬을 때 우리 사이에서 그거를 과연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북한 출신 사람이면 대학 갔을 때 뭐 가산점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회 전형으로 그쵸? 그렇게 주었을 때 우리 한국 사회가 과연 그걸 이제 수용할 수 있을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북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뭐 해커 능력이 제일 뛰어나다면서요, 북한이. 그렇죠. 뭐 그러면 머리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핵미사일도 만들었고 옛날에 90년대 핵무기도 만들었고 만들면 안 되는데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과학 기술도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북한에 뭐 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인데 어쨌든 그 통일을 해가지고 이들의 우리가 껴안고 그죠 이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안전하고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아무튼 다시 이 1300년 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아바스 왕조로 가서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에서 이제 평등 정책을 펼친 거죠 한마디로. 그 또한 당나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게 운이 좋았어요. 탈라스 전투에서 이 탈라스 전투에서는 당나라의 최고 장군이 바로 고선지 장군인데요. 이 사람 고구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고구려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70살인가 60살이 났어요, 고선지를. 그러면서 너는 고구려 사람이면 잊지 말라, 뭐 이러면서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고선지가 이제 어쨌든 그 승승장구하다가 이 중앙아시아 지역을 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편 왕을요 이제 좀 그 함부로 대했습니다. 포로니까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당시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돌아서요. 아니 무시한 거잖아요. 일단 자신들의 왕을 이제 함부로 대한 걸 보고 그래서 배신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이 아바스 왕조 편으로 돌아서면서 고선지가 고립됩니다. 이제 졌어요. 근데 고선지는 그때 안 죽고 돌아왔다가 안사해단인가? 그때 전투하다가 그 누명을 쓰고요. 그 뇌물을 안 주거든요. 그 당나라에서 파견한 한관들에게 뇌물을 안 줬다는 이유로 그 사형당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요, 나중에. 어쨌든 그렇고 바그다드 그래서 아바스 왕조는 어쨌든 동서교역로를 장악합니다. 이 얘기는 돈이 다 이제 아바스 왕조로 왔다는 얘기죠. 당시에 돈은 이제 은 같은 거로 이제 냈을 거 아니에요. 각종 화폐 이제 뭐 바꿔주거나 그런 게 지금처럼 이게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금이나 은 뭐 이런 걸로 줬겠죠. 아니면 비단 이런 것들로. 그래서 돈이 많아졌다. 그러면 바그다드 수도가 당연히 발달하겠죠. 그래서 국제 도시로 성장했다. 이렇게 성장했다. 그러나 이슬람 왕조가 다스렸던 이 이슬람 세계는 곧 분열되었다. 왜냐하면 아바스 왕조뿐 아니라 후 우마이야 왕조가 세워졌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파티마 왕조가 성장했다. 그래서 세 개의 왕조가 이게 세워졌고, 그리고 뭐 분야된 이유는 아무래도 뭐 왕실 내분이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왕실 내분이. 그런 다음에 몽고의 침략으로 이제 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유산의 그 날개글에 보면 똥칠반의 아람브라 궁전이 나옵니다. 이베리아 반도는 여러분 스페인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있는 데 있죠. 스페인 지역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지역이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웠던 곳이죠. 그래서 아람블라 궁전은 유럽에서 이슬람 왕조의 번영을 상징한다 이런 문이 나옵니다. 아람브라와 관련된 뭐 기타 곡이 있던데 그 뭐였더라? 그 노래 되게 좋던데. 어쨌든 넘어가고. 그래서 약간 이 문화유산이죠. 세계유산이죠. 다음에 생각을 키워요 보면 요 지도에 보면 이슬람 제국은 말과 낙타, 그러니까 낙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면 건조기후인데 낙타는요, 낙타 타면 한 달 동안 이 사막을 건널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안 마셔도 못했는데요, 얘네들은. 그렇고 기동력과 여기 밑줄 그어야겠다. 말과 낙타를 이용한 기동력과 종교적 관용 정책, 그러니까 종교를 허용해줬죠. 대신 세금만 내면.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교를 믿게 되면 세금도 이제 깎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기 시작한 거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유럽까지도 정복했어요. 비잔틴 제국이라고 펼쳐져 있는 곳까지 나중에 이제 정복하나? 오스만 투르크 시대 때 여기까지 정복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나오는 굉장히 컸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작아졌죠. 쪼개졌고 뭐 터키, 이란, 이라크 등으로 이제 쪼개졌잖아요. 이슬람교 국가들이. 근데 과거에는 이게 엄청난 번영. 로마 제국보다 크기가 더 큰 것 같아요. 보았을 때. 자, 그렇다. 그리고 여기까지 했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까요? 오늘 뭐 배웠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 아마 말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배운 게 이슬람교 만든 사람이 무함마드,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메카에서 탄압을 받아서 메디나로 옮긴 것을 뭐라 그래요? 헤질라, 그렇죠? 해가 지는 쪽, 그러니까 북서쪽으로 이동했었고 다시 돌아와서 무찌르고, 그렇죠? 이슬람교가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로 이제 장악하게 되고, 근데 무함마드가 죽었죠? 죽었을 때 이제 무슨 시대예요? 정통 칼리프 시대. 칼리프, 계승자라는 의미. 이때 4대 칼리프인 알리가 살해당하고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때 그 이슬람 종파 중에서 수니파가 장악할까요? 시아파가 장악할까요? 그쵸? 수니파입니다. 알리 들어가는 이에 들어가는 게 시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연결지어서. 그 반대는 수니파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아랍인이 아닌 사람은 차별 정책해가지고 결국 그 아바스 왕조에게 망하죠. 아바스 왕조는 무슨 파예요? 그 알리가 있는 시아파죠. 시아파가 이제 권력 잡았고, 이들은 그 세금 깎아주죠. 일종의 강용 정책을, 이제 평등 정책을 펼치죠. 그런데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왕권이 이제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 이슬람 세계는 아바스 왕조 이외에도, 그쵸, 이집트에 있는 그 파티마 왕조가 있었고, 다음에 그 아바스 왕조는요, 그 우마이야 왕조의 근데 왕족들을 초청한 다음에요, 초청한 다음에요, 살해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파티에 안 갔던 사람인가? 그 사람이 살아남아가지고요, 도망쳐가지고 지금의 그 바그다드에 그 어디야, 스페인 쪽으로 가가지고 후 우마이야 왕조를 세워요. 근데 이 왕조가 나중에 어쨌든 그 왕조가 유럽을 침공하고 하거든요. 나중에 프랑스 지역을. 그럼 이제 나중에 보고. 근데 이 아바스 왕조는 나중에 징기스칸이 키웠던 몽골에 의해 가지고 침입으로 이제 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고했습니다.